오늘 배울 게 확률 분포. 확률 분포.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용어를 알아야 되잖아. 제일 처음에 확률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확률 분포. 이렇게 두 가지 용어를 알아야 하는데, 확률 변수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뭔가의 횟수, 뭔가의 개수, 이런 걸 x라고 놨을 때, 그 x 값에 따른 확률을 다 하나씩 찾을 수 있으면 그걸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 봐. 주사위 한 개를 뭐 5번 던졌어. 5번 던져서 뭐라고 할까?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x가 1이 되는 확률을 찾을 수 있지.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주사위를 한 번 던진다를 5번 반복했을 때 3의 배수가 한 번 나올 확률 어떻게 돼? 오, 독립시행 2번 시험 범위 5C1 곱하기 3분의 1이 1개 1-3분의 1이 4개 이렇게 찾을 수 있지. 만약에 x가 2일 확률이야. 그럼 뭐가 돼? 5C 곱하기 3분의 1의 제곱 곱하기 3분의 2의 세제곱 이렇게 찾을 수 있잖아. x의 값은 주사위를 5번 던져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건 0번일 수도 있고 1번, 2번, 3번, 4번 해서 5번까지 있을 수 있어. 이 x의 값이 각각 0이냐 1이냐 2이냐에 따라서 확률을 각각을 다 찾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x 값에 따른 확률을 각각을 다 찾을 수 있으면 이걸 확률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서 x는 표를 한번 그려보면 여기에서 x의 값은 0이거나 또는 1이거나 2, 3, 4, 5 이렇게 6가지만 가능하잖아. 0과 1 사이에 1.1번 같은 거는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주사위를 던졌는데 한 번 아니면 2번이지 3의 배수가 1.5번 이렇게 나올 수는 없거든? 그래서 얘는 x의 값이 0, 1, 2, 3, 4, 5로 1과 2 사이의 값들은 없어. 그래서 이 값들이 다 떨어져 있잖아. 이렇게 x의 값이 떨어져 있는 경우를 떨어져 있으니까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방금 우리가 확률을 찾을 수 있었잖아. 그때 이 x의 값에 따른 확률을 여기다가 적잖아. 그럼 그게 x의 값에 따른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게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확률이 나타내는 거를 확률 분포라고 하는 거. 확률이 변하는 게 나타내는 걸 확률 분포인데 확률 분포를 표시할 때 표로 표시하면 확률 분포 표. 이걸 뭐 그래프로 그리면 확률 밀도 함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였어. 그래서 확률 변수는 x의 값이 하나가 정해지면 확률이 각각의 확률을 다 찾을 수 있으면 그 x를 확률 변수라 하고 그 다음에 방금 쓴 것처럼 뭐 x의 값이 1일 확률 이런 거를 x가 얼마일 확률 이런 식의 기호로 나타내기로 했고요. x의 값이 자연수와 같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 이산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확률 분포라는 건 x 값에 따른 확률도 우리가 다 찾잖아. 그럼 이 관계가 확률 분포인데 얘를 표현하는 방법이 이산 확률 분포의 경우에는 이산 확률 변수의 경우에는 표로 그릴 수도 있고 그래프로 그릴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이거 있지 이거를 일반화 시켜서 식으로 한번 써볼게. 주사위를 5번 던져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 했는데 x가 k번일 확률 한번 찾아볼까? 그럼 뭐가 돼? 5ck 곱하기 3분의 1의 k제곱 3분의 2의 5-k제곱이지? 얘가 지금 x가 k일 확률, 그러니까 확률 찾는 걸 일반화해서 확률을 찾을 수 있게 한 식이거든? 이런 식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해.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는 x의 값을 일반화했을 때 이거를 찾을 수 있는 식, 그게 확률 질량 함수고요. 그 다음에 확률 분포를 표와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
그 다음에 이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건 당연한 얘기야. 자, 봐봐. 내가 지금 x의 값이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0번부터 5번까지라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 확률을 뭐 예를 들어 P0, P1 그냥 쓰기 좋게 이거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거를 다 더하면 몇이 될까? 1이 되겠지? 왜냐면 3의 배수의 눈은 최소 0에서 5번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걸 다 합하면 모든 사건이잖아. 그래서 확률의 합은 1이 될 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확률 분포를 지금 그래프로 나타냈잖아. 여기 나와 있는 확률들을 다 더하면 몇이 된다? 1이 된다. 그 다음에 그게 이거 각각의 확률은 당연히 확률이니까 0 이상 1 이하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문제에서 뭐 여기가 1, 2, 3이야. x의 값이 1 이상 3 이하일 확률이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값들 더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 사실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공식을 몇 개 외워야 돼. 자, 보면 기대값, 분산, 표준편차라는 게 나오는데 기대값은 평균이라는 거거든? 자, 기대값은 조금 쉬운 걸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주머니가 있어. 근데 주머니 안에 공이 5개가 있는데 1번 공 하나, 2번 공 2개, 3번 공 3개라고 할까? 6개. 자, 3번 공을 3개라고 해볼게. 내가 이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 꺼냈어. 그래서 공에 써있는 숫자를 확률 변수 x라고 해보자.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수는 뭐뭐뭐 있지? 1, 2, 3이 있겠죠. 자,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수가 1, 2, 3인데 자, 그럼 x가 1일 확률은 공 하나 꺼내는 거니까 6분의 1이고요. 2일 확률은 6분의 2고 얘는 6분의 3이 되겠지. 자, 그런데 x가 여기 안에 있는 공에 적힌 숫자라고 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x의 평균은 2x라고 쓸 건데 이게 그 기대값의 앞글자야. 이거다. 자, 그래서 이 앞글자를 따서 2x라고 하는데 이게 기대값이라는 게 이런 의미야. 내가 여기서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 꺼냈을 때 얼마쯤 나오겠다라고 기대되는 숫자인 거야. 그래서 그게 여기 안에 있는 공의 숫자의 평균과 같은 거야. 그래서 얘가 평균인데 우리 평균 찾을 때 이거 다 더해서 몇으로 나누면 돼? 6. 다 더해서 6개니까 6으로 나누면 되잖아. 근데 봐, 이게 1은 2개니까 2 더하기 2 하지 않고 2가 2개 이렇게 할 수 있고 3은 3개니까 3이 3개 이렇게 할 수 있거든? 그러면 이게 봐봐. 그런 식이면 1은 1개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얘가 1 곱하기 6분의 1 얘는 2 곱하기 6분의 2 3 곱하기 6분의 3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6분의 1은 공이 전체가 6개인데 1이 1개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여기 아까 6개 중에 1개 6분의 1이랑 똑같아. 그 다음에 여기 6분의 2는 6개 중에 2개라는 뜻이고 얘가 6분의 3인 거는 6개 중에 3개이기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써있는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은 x가 1일 확률, 2일 확률, 3일 확률과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평균을 찾을 때 확률 변수랑 확률을 곱하고 확률 변수랑 확률 곱하고 확률 변수랑 확률을 곱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봤어. 자, 여기 나와 있는 x의 평균을 찾을 때 이 x1, p1, x2, p2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애들이야. x1과 p1 확률 변수와 확률을 곱한다. x2, p2 확률 변수랑 확률 변수랑 확률을 다 곱해서 더하면 평균을 찾는 식이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분산을 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분산을 하려면 일단 편차라는 말을 알아야 돼. 편차는 뭐가 편차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1, 2, 3 이런 게 별량이거든?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걸 편차라고 해. 그런데 이 편차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편차의 합이 항상 0이라는 성질이 있어. 근데 이 편차는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잖아. 평균에서 이 값들이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가 편차야.
우리가 편차를 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야. A반과 B반이 있어. 그런데 성적이 2반은 40점, 50점, 60점이고 2반은 10점, 50점, 90점이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평균을 찾아보면 A반은 평균이 몇 점이야? 50점이요. A반은 평균이 50점이야. B반은 평균이 몇 점이야? 50점. B반도 평균이 50점이야. 우리가 보통 어느 반이 더 잘하냐라고 할 때는 평균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A반과 B반의 성적은 같을 거야. 그런데 A반 애들은 실력이 어때? 비슷해. 그런데 B반 애들은 A반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성적이 제각각이야. 이걸 숫자로 나타내고 싶은 게 편차인 거야. 그런데 봐봐. 예를 들어서 니네가 선생님이야. 어디가 가르치기 편해? 사실 여기가 가르치기가 편해. 얘네는 다 비슷한 걸 가르쳐주면 되거든. 근데 2반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맞춰도 못 알아듣는 애가 꼭 생겨. 그래서 얘한테 맞추면 얘네는 알아는 듣겠지만 너무 지루하겠지. 그래서 이게 애들이 그 별량이 숫자가 비슷비슷한지 제각각 차이가 많이 나는지를 알아보고 싶어서 우리가 이제 편차를 구한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편차를 그래서 별량, 이런 애들이 별량이야.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을 편차라고 할 거야. 그럼 지금 A반 같은 경우에는 편차가 40 빼기 50이면 마이너스 10이고 50 빼기 50이면 0, 60 빼기 50이면 10이지. B반의 경우에는 편차가 마이너스 40, 0, 플러스 40이라 이거를 편차의 평균을 이용해서 나타내면 좋겠지만 편차의 경우에는 합이 무조건 0이 된다는 성질이 있어. 그래서 편차의 평균은 무조건 0인 거야. 편차의 합이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 얘네들이 비슷하다, 제각각이다를 숫자로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얘를 제곱을 해보는 거야. 제곱을 하면 부호가 다 양수로 바뀌니까. 그래서 A반을 다 제곱을 해. 마이너스 10도 제곱을 하고 100이 되겠죠? 0도 제곱, 10도 제곱을 한 다음에 개수인 3으로 나눠. 그럼 이게 3분의 200이 되거든? 이걸 우리가 분산이라고 하기로 정했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했냐면 이게 편차지. 그런데 편차를 어떻게 했어? 편차를 제곱을 했어. 각각의 편차를 제곱을 해서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눴으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을 찾은 건데 얘 이름이 분산이야. B반 같은 경우에는 제곱하면 1600, 0, 1600을 3으로 나누면 3분의 3200이 되지. 제각각인 애들, 평균에서 점수가 많이 떨어져 있는 애들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인 분산이 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비슷하다, 제각각이다를 표현할 거야. 비슷하면 편차 제곱의 평균인 분산이 작고 제각각이면 분산이 어떻다? 크다. 이렇게. 그게 지금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분산이야. 이 맨 밑에 있는 거. 근데 아까 분산은 내가 어떻게 찾는다라고 했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자 여기에서 쓴 거를 보자면 자기 평균 찾은 거 그래서 평균 얼마야 지금? 평균 곱해서 더하는 거였잖아. 그러면 6분의 1, 6분의 4, 6분의 9라서 6분의 14 3분의 7이죠? 2와 3분의 1이니까 평균이 2점 몇 정도가 되는 거겠네. 자, 우리가 분산은 Vx라고 쓰는데 분산은 어떻게 찾냐면 이게 변량이라고 했잖아. 변량에서 평균을 빼 3분의 7. 그 다음에 얘를 제곱을 해. 자, 그 다음에 여기도 2에서도 평균을 빼서 제곱을 하는데 그게 몇 개가 있어? 2개가 있고요. 자, 3에서도 평균을 빼서 제곱을 하는데 이게 3개가 있고 이거를 다 계산한 걸 뭘로 나누면? 개수로 나누면 분산이 돼. 그런데 지금 내가 사실
이해하기 쉬우라고 일부러 숫자를 예를 들어서 적고 있어.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이거 완전 제곱식을 전개를 하잖아. 그러면 여기 1제곱, 여기 2제곱, 여기 3제곱이 생길 거 아니야. 맞지? 1제곱, 2제곱, 3제곱. 근데 얘는 1이 한 개이기 때문에 여기는 한 개였거든, 아까? 근데 2는 두 개가 있으니까 이것도 두 개가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 1제곱은 1개, 2제곱은 2개, 3제곱은 3개인데 이거를 나중에 6으로 나눌 거잖아. 그럼 이게 봐봐. 1제곱에 6분의 1 곱하고 2제곱에 6분의 2 곱하고 3제곱에 6분의 3을 곱했거든? 아까 자 봐. 확률 변수 x의 확률 곱하고 x의 확률 곱하고 x의 확률을 곱하면 그게 x의 평균이었어. 근데 얘는 x제곱의 평균 곱하고 x제곱의 평균을 곱했잖아.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써있는 게 뜻하는 건 뭐냐면 x제곱의 평균이야.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을 할 건데 이 나머지 봐봐. 나머지 여기는 여기 완전 제곱식 전개하면 마이너스 2로 묶으면 1 곱하기 3분의 7 여기는 2 곱하기 3분의 7 이 두 개 있고 얘도 3 곱하기 3분의 7이 3개 있지? 맞아? 근데 여기 지금 보면 그럼 다 공통인수가 3분의 7이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3분의 7로 묶어. 3분의 7로 묶어. 그럼 여기는 1, 2 곱하기 2, 3 곱하기 3인데 그걸 역시 6으로 나눠야 되잖아. 이게 1은 1 곱하기 1이라고 쓰면 이게 아까 평균 찾았던 거랑 똑같아. 1 곱하기 6분의 1, 2 곱하기 6분의 2, 3 곱하기 6분의 3. 그래서 얘가 뜻하는 게 여기까지 뜻하는 게 평균이야. 그 다음 거. 그 다음은 3분의 7 제곱하지. 이것도 3분의 7 제곱하지. 얘도 3분의 7 제곱하지. 근데 얘는 1개, 얘는 2개, 얘는 3개잖아. 이거를 6개로 나누면 결국은 3분의 7의 제곱만 남겠죠? 맞아? 계산 어디가 틀렸냐면 여기까지만 평균이야. 동그라미를 너무 크게 쳤어.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써볼게. 여기 2였지. 방금 이 3분의 7이 어디서 온 거냐면 평균에서 온 거였지. 평균을 계산하기 쉽게 소문자 m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래서 여기 3분의 7이 평균인데 빨간색 동그라미도 평균이고 이것도 평균이야. 그래서 얘가 2x제곱 마이너스 m제곱이 돼. 그래서 분산을 찾을 때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라는 식이 여기서 나온 거야. 원래 이제 증명을 여기 있는 문자를 가지고 증명을 하는 게 일반화하니까 더 정확한 방법인데 그걸로 하면 생각하기 어려우니까 숫자를 이용해서 계산을 한번 해본 거야. 그래서 자, 얘를 외워주세요. 기대값은 확률 변수와 확률을 곱한다. 자, 그 다음에 분산을 찾을 때는 확률 변수에서 평균 뺀 거 제곱의 평균을 찾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고요. 아까 우리가 편차는 다 더하면 0이 되니까 제곱을 했었던 거잖아. 0이 되지 않게. 그래서 제곱을 해서 분산을 찾았으니까 분산의 루트를 씌우면 그걸 표준편차라고 했었어. 문제만 보고 문제를 풀어보자. 자, 여기 나오는 건 어떤 거냐면 x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알 때 3x 플러스 7 이런 새로운 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 찾는 식을 배우는 거야. 근데 이것도 물론 이렇게 원래 증명을 하는 게 맞아. 근데 이제 우리가 의미를 그냥 따져보자면 자, 봐. 아까 이걸 한번 봐볼게. A반 점수가 40점, 50점, 60점이었잖아. 맞아?
네. 자, A반의 성적을 X라고 해볼게. 그러면 우리가 X의 평균을 찾으려면 40, 50, 60을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되잖아. 맞아? 그래서 X의 평균을 알고 있어. 자, 근데 여기 점수가 너무 나쁘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점수를 조금 바꿔봤어. 자, X가 40, 50, 60이니까 이렇게 써보자. 자, X가 40, 50, 60이니까 자, 기본 점수를 30점씩 줬어. 자, 그러면 70, 80, 90이 되겠지? 어차피 등수는 안 바뀌어.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X일 때 평균과 두 번째 X에 30점씩 올려줬을 때 평균은 무슨 차이가 있겠어? 평균이 어떻게 될까? 여기 30점씩을 올리면. 그치, 원래 평균보다 30점이 올라가겠지. 만약에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점수를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그냥 2배 할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 2x라고 해봐. 그럼 얘는 80, 얘는 100, 얘는 120점이 되었어. 그러면 이때 2배 했을 때 평균은 원래 평균과 비교하면 2배가 되겠지. 그래서 AX의 평균은 X의 평균에 A를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AX 플러스 B의 평균은 여기 다 B를 더했으니까 A 곱하기 2X에 B를 더하면 되겠지. 그치? 확률 변수 A 곱하고 B 더하면 평균도 그만큼 바뀔 거잖아. 그 다음에 분산을 한번 생각해 볼게. 아까 분산은 평균에서의 점수 차이라고 얘기했어. 지금 여기가 몇 점씩 차이나 얘들아? 10점씩 차이나. 똑같이 점수를 30점을 올렸어. 똑같이 점수를 30점씩 올리면 점수 차이 바뀌어 안 바뀌어? 다 똑같이 점수가 올라갔기 때문에 점수의 차이가 안 바뀌어. 그러니까 아까 분산은 어떤 거였냐면 평균에서부터 점수의 차이였어. 점수를 다 같이 30점을 올리면 평균도 똑같이 30점이 올라가기 때문에 평균에서 이 변량과의 점수 차이가 안 바뀌어. 그래서 X일 때 분산과 X일 때 분산과 X에 10점씩을 다 더했을 때 점수의 차이, 분산은 바뀌지 않는다. 편차가 안 바뀌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X에 B를 더했을 때랑 그냥 X일 때랑 분산은 바뀌지 않는다고. 점수 차이가 그대로니까. 근데 이 두 번째 파란색으로 쓴 여기를 한번 봐봐. 지금 우리가 점수를 2배를 했잖아. 그랬더니 평균도 2배가 되겠지. 그런데 아까 30점씩을 더했을 땐 점수 차이가 그대로 10점이었는데 2배를 했을 땐 10점 차이 나던 게 몇 점으로? 20점 차이로 2배가 커졌어. 그러니까 점수 차이가 2배가 커졌거든? 그럼 우리가 분산을 찾을 때 이거를 제곱을 하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x의 2배를 하게 되면 분산을 찾을 때는 이 값에다가 제곱을 하기 때문에 2의 제곱만큼 바뀔 거야. 그래서 AX의 분산은 X 분산에 A 제곱을 곱한 거랑 같고, 그런데 AX 플러스 B의 분산은 아까 더한 값은 분산에 영향을 줘? 안 줘? 안 준다. 자, 분산에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인데 표준 편차는 이렇게 쓰고 시그마라고 읽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 밑에 있는 거에다가 루트를 씌우니까 루트 A제곱이니까 A 절대값 시그마 X가 되고, 얘가 지금 여기 책에 공식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거를 외우세요. 이거 3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얘랑 관련된 문제를 몇 개 풀어보죠. 일단 이거를 빨리 풀게. 자, 여기 보면 이산확률 변수를 찾아라 라고 했어. 자, 얘들아, 이산확률 변수는 확률 변수가 떨어져 있는 게 확률 변수잖아. 맞아? 그러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졌어. 3번.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는 몇 번 되지? 0번이거나 1번이거나 2번이거나 3번이거나 2와 3 사이엔 뭐가 없지? 이러면 이산확률 변수야. 그 다음에 반학생들의 키를 잰다고 해봐.
만약에 이 학생이 한 10,000명 정도 있어. 자, 그러면 키가 159인 학생과 160인 학생 사이에 159.7, 뭐 159.8, 158.999 등등등 엄청 많이 있을 거야. 그래서 키라던가 무게 같은 건 떨어져 있는 수가 아니야. 물론 이게 이렇게 표를 주거나 별량을 줬는데 뭐 사람이 5명이야. 그럼 5명 키는 5개밖에 안 되잖아. 그런 특이한 경우에는 이게 이산확률 변수일 수도 있어.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 길이나 무게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159cm랑 160cm 사이에 무수히 많은 수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얘는 이산확률 변수가 아니야. 자, 개수는 어때? 개수는 1개거나 2개거나 3개지. 그 사이에는 값이 없기 때문에 이산확률 변수예요. 배차 간격이 7분이라는 건 버스가 7분마다 한 대를 오는 거야. 그러면 내가 버스를 타러 갔을 때 기다리는 시간이 최소 0분일 수도 있고 최대 7분일 수도 있지. 뭐 중간에 1분도 있겠지. 근데 1분과 0분 사이에 뭐 0.999분 기다릴 수도 있고 0.1111분 기다릴 수도 있잖아. 그래서 0과 1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수가 있기 때문에 얘도 이산확률 변수가 아니에요. 자, 여기 있는 문제들도 다 풀어봐. 그리고 우리는 유형 1번을 보면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이거라고 했어. 자, 아까 확률 질량 함수가 뭐였냐면 얘처럼 봐. 이산확률 변수 x가 있어. 그럼 이산확률 변수 x 값에 따른 확률을 찾는 공식 같은 거야. 확률 찾는 식이 확률 질량 함수라고 했어. 그런데 여기서 x의 값이 뭐가 될 수 있대? 2, 3, 4에서 9까지의 수가 될 수 있대. 그럼 x가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쭉 가서 9일 수도 있어. 그때 확률을 찾는 공식이 이건 거야. 그러면 얘들아 x가 2일 확률은 여기다 2를 대입하면 되지? 맞아? 그럼 뭐가 돼? 그냥 식으로 써볼게. 1 곱하기 2분의 k야. 그러면 3일 확률은? 3 곱하기 2 곱하기라고 3이라고 써볼게. 2 곱하기 3분의 k. 그러면 4일 확률은? 3 곱하기 4분의 k고요. 쭉 가서 9일 확률은? 8 곱하기 9분의 k인데 이걸 다 더하면 몇이 돼? 1이 되겠죠. 문제에서 찾으라는 건 x가 9일 확률이니까 x가 9일 확률 얘를 찾으면 되는 거야. 얘를 찾으면 되는데 k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해서 1이다. 그걸로 k를 찾는 거야. 하나하나 다 써줘요? 하나는 어떻게 다 써? 8개나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지? 부분 분수 그거 A a 곱하기 b분의 1은? B-A b a분의 1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에 대입해. 그러면 얘는 뭐 돼? k로 묶자 얘들아. 다 k는 있으니까 1 곱하기 2분의 1이잖아. 1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 2 빼기 1 1, 2 이렇게. 그럼 뭐가 돼? 빨리 불러줘. 1 곱하기 2분의 1은? 2분의 1이요. 식으로 쓸 거야. 계산 안 1 하고. 곱하기 1 빼기 2분의 1. 1 빼기 2분의 1 그러면? 그럼 2 곱하기 3분의 1은 k는 앞으로 묶었어. 2 곱하기 3분의 1이면 3 빼기 2 2, 3 그럼 뭐가 되지? 2분의 1 빼기 3분의 2분의 1 빼기 3분의 1 자기도 적어볼게.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그 다음 건 뭐겠어?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쭉 가서 맨 마지막에 이건 8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 얘가 사라지지? 그러면 k 곱하기 1 마이너스 9분의 1은 9분의 8이 1이니까 k는 8분의 9가 되고요.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x가 9일 확률이니까 이거지? 그래서 x가 9일 확률은 8 곱하기 9, 72분의 1 곱하기 k라고 쓰고 근데 k가 몇이야? 8분의 9 계산하시면 돼요.
네. 자, 391번을 볼게요. 자꾸 같은.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낸 게 이거래. 그러면 k 찾을 수 있어, 얘들아? 2 혹은 3. 자, 얘가 x가 1, 2, 3, 4 네 가지만 가능한데 그때의 확률을 알려줬어. 확률을 다 더하면 얼마라고? 1. 1이라고 했죠. 자, 얘를 이용해서 k를 찾아볼게요. 그러면 2분의 k 플러스 8분의 3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8분의 1 플러스 k는 1이래. 자, 일단 동류항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k 제곱 2분의 k랑 k는 더하면 몇이야, 얘들아? 2분의 3K. 2분의 3k. 분수 두 개 더하면 2분의 1. 2분의 1. 양변에 2를 곱해보자. 그럼 마이너스 2k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은 2. 2차 방정식 풀려면 다 이항하지. 불러주세요. 이항하면 뭐가 돼? 2k 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1은 0. 인수분해는 k 마이너스 1 k 2k 마이너스 1. 그러면 k는 1 또는 2분의 1인데 모양 봤을 때 1이 될 순 없지. 1, 2분의 1이면 더하면 1이 넘으니까. 그래서 k는 2분의 1이야. 자, 그럼 k절에 2분의 1 대입하면 얘는 얼마가 돼? 4분의 1. 이라 써보자. 에? 4분의 1. 자, 여기 2분의 1 대입해서 2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1이잖아. 그럼 이게 8분의 2니까 빼면 얼마? 8분의 1. 얘 8분의 1. k가 방금 2분의 1이었지? 자, 여기까지 계산이 맞는지 알고 싶으면 더해보면 돼. 자, 그런데 문제에서 찾으라는 건 이걸 찾으시오야. 자,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이다. 이거를 풀어서 식으로 나타내.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2 혹은 3이요. 그러니까 이 식을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빨간색으로 밑줄 친 건 x가 2다 또는 x가 3이다 의 확률인 거야. 그러면 또는이니까 x가 2일 확률과 x가 3일 확률을 더하면 되고요. 장다연, x가 2일 확률은 몇이지? 8분의 1. 3일 확률 8분의 1 계산하면 4분의 1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유형을 볼게요. 4번. 자, 남자 4명, 여자 5명 중에 임의로 3명의 대표를 뽑을 때 남자 대표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지. 자, 그러면 얘들아, 남자 대표는 최소 몇 명 뽑힐 수 있어? 8명. 그렇지. 다 여자일 수도 있으니까 남자 대표 0명일 수도 있고 또는 몇 명일 수도 있고 1명이거나 2명이거나 3명일 수 있겠지. 문제에서는 x가 2 이상일 확률이니까 남자 대표가 2명이거나 또는 3명이거나. 맞지? 자, 그러면 남자 대표가 2명일 확률부터 한번 찾아보자. 남자 대표가 2명일 확률은, 자, 우리가 몇 명 중에 3명의 대표를 고르는 거야? 9명 중에 3명. 그렇지. 9명 중에 3명의 대표를 뽑는데 남자 대표가 2명인 건 남자 4명 중에 2명을 뽑고 여자 5명 중에 나머지 1명을 뽑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남자 대표가 3명일 수도 있겠지. 남자 대표가 3명일 확률은 9명 중에 3명을 뽑는데 남자 중에서만 3명을 뽑는다. 그래서 얘네를 더하면 그게 이 문제의 답이 돼요. 자, 398번을 볼게요. 자, 얘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찾는 문제야. 자, 일단 확률 분포표를 보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찾으려면 확률을 다 알아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 오늘 한 거, 자, 얘네를 다 더하면 몇이 된다? 1이 된다. 자, 그래서 얘를 더할 거야. 몇으로 통분할까? 12로 통분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4분의 1은 12분의 몇? 3. 3분의 1은 12분의 4. 얘는 이렇게 쓰면 12a라고 써야 돼. 그래야 약분하면 a니까. 얘는 2 더하면 1. 1이 12분의 12잖아. 그럼 3, 4, 2 더하면 몇이지? 9. 그러면 9를 넘기면 3이니까 a는 몇이 돼? 4분의 1. 4분의 1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평균 한번 찾아볼게. 자, 평균은 어떻게 찾는다고 그랬지?
확률 변수랑 확률을 곱한다고 했어.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얘네들 곱하면 0. 얘네들 곱하면 4분의 1. 얘네들 곱하면 3분의 1. 그래서 평균은 3분의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찾는다고 했냐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전체 제곱을 뺀다. 이걸 외우세요. 자, 그럼 분산의 제곱을 찾으려면 말 잘못했어. 제곱의 평균을 찾으려면 얘네를 다 제곱하면 돼. 이렇게 제곱해서 확률을 곱하면 돼. 그러면 마이너스 1 제곱에 4분의 1 곱하면 4분의 1, 0 제곱에 3분의 1 곱하면 0, 1 제곱에 4분의 1 곱하면 4분의 1, 2의 제곱 4에 6분의 1 곱하면 6분의 4니까 약분하면 몇이 돼? 3분의 2가 되겠지? 이게 제곱의 평균이고 우리가 아까 찾은 평균 3분의 1의 제곱을 빼면 이게 분산이 돼요. 계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게 분산 찾은 거에 루트를 씌우면 뭐가 돼? 표준 편차가 된다.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자, 유형 5번을 볼게요. 자, 4개의 불량품을 포함하여 총 10개의 제품이 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3개를 꺼낼 때 나오는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재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몇 개 꺼낸다고? 3개를 꺼낸다고 했어. 그럼 불량품의 개수 x는 불량품이 없을 수도 있고 1개나 2개나 3개일 수 있겠지? 자, 이 확률을 각각 찾아볼게. 그러면 불량품의 개수가 0개일 확률은 자 10개 중에서 3개를 꺼내는데 불량품이 0개라는 건 불량이 4개면 지금 정상 제품이 6개잖아. 이 정상 제품 6개 중에 3개를 꺼내면 불량이 0개겠지. 맞아?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불량 제품이 1개일 확률은 10개 중에 3개를 꺼내는데 불량이 하나니까 불량품 4개 중에 하나 꺼내고 정상 6개 중에 2개를 꺼내면 돼요. 자, 그럼 여기는 너네가 불러봐. 불량이 2개로 10C 3분의 4C 2 곱하기 6C 1. 마지막 거는 10C 3분의 그치 4C 3이죠. 이거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더해서 1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다 더해서 1 나오면 그래도 맞게 한 거지. 자, 그러면 분산 찾을 수 있겠어? 당연하죠. 그래서 평균 아까 곱해서 계산한 다음에 분산은 제곱의 평균, 제곱한 거에 확률을 곱하고 평균 찾은 걸 제곱하면 이게 분산이 돼요. 자, 405번을 볼게요. 자, 확률 변수 x가 뭔지는 몰라. 여기서는 불량품의 개수가 x다 이런 식으로 알려줬는데 얘는 확률 변수 x가 뭔지는 모르지만 평균은 120, 분산은 48인데 그때 이걸 찾으래. 지금 여기서 보면 이렇게 써 있으니까 얘가 복잡해 보이지만 y가 4분의 1x 마이너스 4분의 100이라고 하면 y는 4x-25처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어진 새로운 확률 변수인 거야. 그러면 아까 우리 배웠던 공식 쓰는 거야. 이 y라고 하면 y가 4분의 1x-25니까 이거의 평균을 찾아란데 아까 ax 플러스 b의 평균 찾아라 라고 하면 어떻게 했었지? a 곱하기 2x 플러스 b 했었잖아. 그거 하라는 문제야. 자, 그래서 여기 숫자가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곱하기 2x 마이너스 25 이렇게. 그런데 2x가 몇이야? 120이죠? 그래서 4분의 1 곱하기 120 마이너스 25 하면 5가 되겠네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y제곱이라는 게 있잖아. 얘는 우리가 확률 변수의 제곱이 되어 있으면 걔는 뭐랑 관계가 있냐면 분산이랑 관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y의 분산을 이용해서 찾는 거야. 자, 그러면 y의 분산을 찾아보면 y는 4분의 1 x-25가 y잖아. 그럼 얘 분산은 식이 뭐가 돼? 4분의 1의 제곱 곱하기 vx가 되는데 vx가 몇이었어?
48이었어. 그럼 얘가 3이 돼. 그런데 자, 봐. 요 공식을 이용해 보면 y의 분산은 어떻게 찾아? 아까 여기서 한 거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데 방금 찾은 분산은 3이었고요. 이 y 제곱은 우리가 모르고 이 y는 5였거든. 이렇게. 그럼 얘를 넘겨. 그러면 이 y의 제곱은 3 플러스 5의 제곱이니까 28이 되겠죠? 그래서 a, b를 찾았어요. 우리가 이제 배운 공식이 얘들아, 공식이 ax 플러스 b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찾는 공식만 있지, 제곱을 찾는 공식은 만들 수는 있겠지. 근데 따로 외우지 않았어. 그래서 얘는 제곱이랑 관련된 게 나오면 분산을 이용해서 푸세요. 분산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라는 걸 이용해서 2x 제곱의 값을 찾아주시면 돼요. 자, 유형 7번을 볼게요. 자, 7번도 지금 방금 한 거랑 비슷한 문제예요. 여기까지 풀 거예요, 일단. 자, 흰 바둑돌 2개와 검은 바둑돌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그러니까 랜덤하게 바둑돌을 2개를 동시에 꺼낼 때 흰 바둑돌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재요. 자, 얘도 확률 분포표를 한번 그려봅시다. 몇 개 꺼낸다고 바둑돌? 2개. 그러면 흰 바둑돌은 최소 몇 개 나올 수 있어? 0개, 1개, 최대 2개까지 나올 수 있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 확률을 찾아보면 우리가 바둑돌 6개 중에 2개를 꺼내는데 흰 바둑돌이 2개라는 건, 흰 바둑돌이 0개라는 건 검은 바둑돌 중에서만 꺼내는 거죠. 자, 이번에는 6개 중에 2개를 꺼내는데 흰 바둑돌이 1개라는 건 흰 바둑돌 중에 하나, 검은 바둑돌 중에 하나. 자, 얘는 뭐가 돼? 그럼 6C2분의 2C2가 되겠지? 얘는 계산 한번 해보자. 6C는 몇이야, 얘들아? 15. 4C는 6. 자, 그럼 얘 15분의 얘는 8. 얘는 15분의 1. 더하면 1 되냐? 네. 자, 그러면 이제 평균 한번 찾아볼게요. 평균 어떻게 찾아? 불러줘. 몇 곱하기면? 0 곱하기 15분의 6 플러스 1 곱하기 15분의 8 플러스 2 곱하기 15분의 1. 그럼 얘 15분의 몇이야? 8 더하기 2니까 10. 약분하면 3분의 2. 자, 그럼 분산 찾아볼게요.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고 했죠. 여기다 써볼게. 자, 그러면 제곱의 평균이면 제곱에다 확률을 곱해. 그럼 0제곱 곱하기 15분의 6 플러스, 불러줘. 1제곱 곱하기 15분의 8 플러스 2제곱 곱하기 15분의 1에서 뭘 뺀다? 3분의 2의 제곱을 뺀다. 자, 그럼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얘는 0이니까 안 쓰고요. 얘는 15분의 8 플러스 4 마이너스 9분의 4. 자, 몇으로 통분해? 45. 그래, 12잖아. 12니까 자, 얘는 몇이야? 36. 얘는 20. 자, 그럼 이게 45분의 16. 약분이 안 되지? 자, vx를 찾았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v. 이거를 내림차순으로 쓰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4거든. 아까 숫자 더한 건 표준 편차 분산이랑 관계가 없었고 얘만 관계가 있었지. 우리가 분산을 찾을 때 편차를 제곱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3 제곱 곱하기 vx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9 곱하기 vx인데 vx가 45분의 16이니까 약분하면 뭐가 돼? 5분의 16이 돼요. 일단 오늘은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에 대해서 했는데 기본적인 내용들은